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6교차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예, 기업의 공시 방법인 상업 등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 영업 양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래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기업의 공시, 기업의 공시 방법인 상업 등기에서 공부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복습을 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등기제도, 이제 상업등기고,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제도가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민법에서 나오는 등기는 이제, 부동산 등기고, 이 상업등기는 이제 상업등기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상법에 상업등기라는 부분이 있고, 이 구체적인 내용, 상업등기에 가서 상업등기법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었죠. 제가 예를 들었죠. 매도인이 10억을 팔았을 때, 죄송합니다. 팔았을 때, 여기 권리 변동이 중요하다 했죠. 이렇게 소유자가 이제 A에서 B로 바뀌고, 그 다음 이제 A에 B에서 이제 바뀌고, B가 C로 바뀌었는데, 얘가 이제 공적인 장부를 믿고 이렇게 열람하고, 이제 B가 소유자인 걸 알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B가 진정한 소유자가 안 됐어요. 아니었어요. 위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A가 모든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왜? 다 지워지고요. 다 설명드렸죠.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럼 C가 공적 장부, 공적 장부를 믿었는데, 나를 보호해 주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이제 부동산 등기는 이제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를 신청 시에 등기한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상업 등기,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권리 관계가 권리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법에 이제 우리가 교란 상업 등기는 뭐 갑은행의 대표이사 A고요. 강남 지점장 지배인이 B다. 이렇게 또 미성년자가 뭐 이제 영업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등기하고 그 법정 대리인이 영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하죠. 상호도 등기하고 등등 사실관계 이렇게 나타나지. 이게 무슨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권리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식력도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특징이다, 상법은. 지배인을 A라고 등기할 사항을 잘못해서 A-라고 했어요. 잘못했죠? 거래 상대방은 등기부 연락하면 A-로 믿을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공신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면적인 공신력은 없지만, 그, 사실과 다르게 상호 등기된 부분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신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제한적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상호등기 개요에서 기업 공시의 제도의 하나이고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고 그다음 거래 안전을 도모하고 사실적 관계를 하고 종류에는 11가지가 있다. 이런 것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청주의고 예외적으로 촉탁이나 직권을 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다. 형식적 심사주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 여부까지 조사할 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속하지만, 그 다음에 공신력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반대죠. 이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권한과 의무에 인정한 입법례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실제 탐사해서 조사해서 뭐 등기부하고 뭐 면적이 똑같으냐, 지분이 같느냐, 이거 실질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신속성은 느려요. 네, 그렇지만 공신력이 있죠. 우리나라는 절충주의인데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가미하고 있어요. 이 실질적 심사주의는 이제 구분 소유권 그게 있는데 몰라 되고 일단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등기에 이제 효력이 나와 있죠. 그래서 등기 전에 소극적 효력이라고 해서 제가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 손해는 문제된 등기될 사항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뭐 지배인 A가 있는 사람이 등기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묻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후에는 이제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박스가 정리되어 있죠. 네. 등기할 사항을 모른다. 등기할 사항을 안다. 이렇게 선이야기. 등기 전, 네. 그 지배인 A로 등기가 되지 않다. 등기 후에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회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회사는 대항할 수 있죠. 왜? 네가 열람해보면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항력, 천재지법, 쥐준인데 뭐 등기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대항 못하죠. 이게 제3자는 대항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A로 등기해야 할 사항은 존재한다. 알고 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등기할 사항이다 했을 때 A를 등기해야 할 사항이고 A가 등기된 사항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고 거리 행위에만 적용되고 등기의 특수 효력은 뭐 창설적 효력, 보완적 효력, 면책적 효력이 있다. 그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 자, 부실 등기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상이한 등기를 한 상황에서 그 믿은 사람을 보호해준다. 상이한 등기를 하고요. 고의 과실, 중과실이 아니고 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장부가 공시 방법이 상업장부였죠. 그래서 회계장부 및 대체제표를 작성해 준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가능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매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이렇게 대체제표 작성해서 선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10년, 그 외에 전표 같은 것은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그 폐사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등기는 신청에 의하고 그다음에 등기 효력은 37조와 39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업의, 대표적 기업의 결합의 유형이 뭐냐면, 이제 영업 양도 또는 M&A 합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상법 총론 시간에는, 이제 회사법에서는 이제 M&A를 배우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업 양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 어떤 내용을 할지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제가 보시면 A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시죠 여러분? 강남에 되게 비싸죠. 20년이 넘게 거기서 OK 마트를 경영했어요. OK 마트. 이 마트를 했죠. 이제 대형 마트가 맞는데 또 좋은 상권에 대해서 이제 개인 마트를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대형 마트가 되기 전에 한 20년 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노하우도 있고 손님도 많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고객들의 뭐예요? 연락처가 다 있겠죠. 그래서 이후 이제 이렇게 경영했는데 이후 B에게 영업 양도를 하게 되었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에게 물건을 이제 공급한 납품업체의 값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였고, 그래서 뭐야 이제 그 가게에 계속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떻게 매달 말일에 결산해서 받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A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그 비용을 매월 말에 갚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양도가 발생할 경우에 영업 양도의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마트를 파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도인이죠. 우리 누구예요? 여기 A죠. 그 다음에 마트를 사시는 분이 누구야? 그래서 A가 이제 20년간 계속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팔고 싶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퇴직금을 가지고 이 대박인 마트를 사고 싶고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양수인. 자, 그 다음에 갑은 양도인의 채권자예요. 이 슈퍼마트의 주인의 뭐야, 채권자죠. 네. 계속 우리 있잖아요. 마트를 하면 이제 무슨 회사 무슨 회사 계속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계속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모아서 전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을 받고 알았죠? 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갑은 채권자고 을은 어떻게 해요? 또 이걸 또 계속 어떻게 해요? 예. 이 중간에 유통업 정도의 이제 마트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시골에 납품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 시골에 납품해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영업 양도가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영업 양도의 효과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의 개념. 과연 영업이 뭐냐? 이렇게 할게요. 영업 양도에서 논점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업 양도의 효과, 영업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영업 양도를 공부할 때 영업이 뭐야? 그다음 이 영업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이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우리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 영업 영업 양도에서 자, 양도란 말은 여러분 이제 뭐 양도세를 낸다, 이제 매도보다 더 크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긴다, 이걸 양도라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긴다 이런 게 양도고, 그다음에 영업까지 양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양도 이런 뜻이고 영업까지 양도한다. 그럼 영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예, 그래서 영업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의미가 있어요. 주관적 의미. 주관적이란 말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다 이 얘기고, 객관적이란 말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관적 의미는 영업이란 이 영리,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영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의미에서 영리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음, 요거예요. 그럼 이윤추가 목적이네요. 이윤추를 우리가 계속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영업했을 때 이런 말을 쓴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 명의대여자 책임 24조. 그다음에 상호의 양도. 우리 이제 기본적 상행기도 할 겁니다. 22가지. 예. 조문에서 영업은 여기에 다 해당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24조 우리 저번에 봤던 거 여러분 이 본문에도 있고 조문에도 있어요. 24조로 봐보세요. 24조 명의대자 책임인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타인에게 자신의 승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대자죠. 이때 영업이 뭐냐면 이게 주관적은 그럼 그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그럼 빵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우리 빵집을 연결돼 있잖아. 기억나시죠? 그런 거야. 그다음에 25조 보세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했을 때, 그때는 상호를 양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영업이 무슨 의미냐? 이 주관적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반복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46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46조는 어떻게 다음에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공부할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주관적 의미란 여기 주관적 의미에서 영이란 영리를 이은 주어를 목적으로 그 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명의 대자 상호의 양도 그다음에 기본적 상행위에 보면 조문에 이제 영업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영업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객관적 의미는 뭐냐면 주관적 의무뿐만 아니라 재산적 총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적 총체란 말은 적극 재산,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재산들, 즉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 플러스. 알았죠? 소극 재산은 이제 부채, 알겠죠? 뭐 빚지고 있는 거, 채무가 얼마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형의 가치까지, 경영 노하우, 어떻게 장사를 잘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 장부, 그 다음에 근로관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무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근로관계까지, 근로관계, 이런 것까지. 무형의 가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무형의 가치잖아, 이게. 경영 노하우 보여, 고객 장부. 이런 것들은 자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로관계. 그래서 이 주관적 의미, 이윤 추구는 베이스에 깔고요. 여기에 재산적 총체인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렇게 무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등등을 다 한꺼번에 넘기는 걸 말하고 있다. 이게 객관적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배워야 할 이런 이 영업 양도에서의 영업 양도, 영업 양도에서의 영업은 우리 조문 이제 41조에서 45조까지 이제 영업 양도죠. 그 41조에서 45조까지 나오는 영업은 전부 다 뭐냐? 영업 양도에서 영업은 객관적 의미만 사용한다. 그럼 뭐야?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재산적 총태까지 이런 것까지 다 넘기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업 양도에서 그래도 영업의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 영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주관적 의미가 있고 객관적 의미가 있다. 주관적 의미는 이윤축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24조, 그다음에 25조, 46조의 조문을 보면 영업은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주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산적 총체까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즉 적극적, 즉 객관적 의미의 양도는 우리 그 지금 배우고 있는 41조에서 45조의 조문에 나와 있는 영업으로 인해서 영업. 이런 영업들은 전부 다 무슨 영업이라고요? 객관적 의미의 영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를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누구냐 했을 때 보세요. 당사자 보시면 양도인. 여기서 양도이니까 양수인이 사고 파는. 알았지? 그래서 양수인이에요. 그럼 양도인은 이제 상인이야. 당연 상인인지 의제 상인인지 일단 상인이야. 왜 상인일까요? 파는 사람이니까.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고 있잖아. 마트 같은 건 뭐야, 그럼? 공중저기업이지. 그래서 하루아예 계속해. 계속하죠. 영업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 상인이고. 그러면 B 같은 사람, 양수인, 이걸 사는 사람은 상인일 수 있어. 다른 업을 하다가 다시 이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진짜 은퇴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B는 반드시 상인이라 틀렸어요. B는 상인 또는 비상인이다. 대신 요거 양도인은 뭐야?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는 걸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어,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업 양도는 아까 제가 기업의 대표적 어, 기업 결합의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합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영업 양도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상법 학문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거는 합병은 우리가 회사법 즉 기업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넘기고 근로관계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등등등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트에 일하는 사람들 뭐 자를 것인가, 아니면 승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물품을 먼저 넘기고, 뭐 소유권은 나중에 넘기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그다음에 경영 노하우를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병은 보세요. 이게 영업 양도는 뭐 회사와 회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당사자가 누구야? 양도인, 이 사람이 상인이고, 이 사람도 상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양도인이 상인이란 말은 이게 법인,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양수인이 회사일 때는 얘도 뭐야? 회사일 수도 있고, 상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비상일 수도 있고.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배우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법 총론에서 배우는 거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근데 이 합병은 제가 회사법, 기업법에서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냐? 합병은 회사와 회사, 즉 회사와 회사, 즉 법인과 법인이 만나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회사는 상인이에요, 상인? 얘는 반드시 그럼 뭐야? 얘는 상인이잖아, 얘도. 회사가 상인이지. 왜 다 잊어먹었어요? 얘는 무슨 상인이야? 얘는 태생적 상인이지. 얘는 상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야, 회사. 자, 그래서 A 회사와 이제 B 회사가 이제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해서 A 회사가 됐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흡수해. 돼가지고 포괄적 승계가 되는 거야. 즉, 이 말은, 여기에 권리 의무가 B 회사, 이렇게 해볼까요? B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A 회사로 포괄적 승계, 즉, 이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포괄 승계되는 거예요. 여기 회사의 권리 의무가 그냥 A 회사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을 해서 어떤 회사, C 회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설 합병, 그렇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포괄적 이전, 승계가 되는 거지. 음. 그럼 얘는 뭐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바꿔 생각하면 A 회사 권리와 의무가 C 회사로 승계 이전되는 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영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양도 영업 양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개별적으로 이전되지만 이 합병은 이제 포괄적으로 된다는 게 차이죠. 개별적 이전, 개별적 승계가 되는 건데 얘들은 이제 합병을 한꺼번에 이제 한번 싹 넘어간다. 이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차피 지금 이제 뒤에 가면 다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미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고 요 논점들은 이런 사실관계 파악에서 영업 양도의 효과,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영업 양도에서 영업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합병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영업 양도의 효과입니다. 얘는 너무 중요하죠. 얘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빨간색이지? 네. 그래서 아
여기까지만 잠깐만 보고 좀 우리 이제 두 번째 테이블 들어갈게요. 보세요. 어, A가 A 양도인이죠. B가 양수인이고 그래서 보세요. 일단 이게 사실관계만 좀 이제 우리 알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A가 OK마트 대백 가게입니다. 그거를 10억에 B에게 팔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양도인의 채권자가 이제 5억을 받을 게 있고 양수인은 A에게 2억을 줘야 하는 상황.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양도인의 채권자, 양수인의 채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갑과 A는 계약적 책임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몰라야 돼. 일단은 지금 몰라야 되고 요거 사실관계만 이제 확실히 알아두면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런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영업 양도의 효과는 이 B를 보호하고 먼저 B를 보호합니다. B를 보호하는 규정이 나와요. B를 B를 두 번째 이제 얘를 이제 보호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세 번째 얘를 규정하는 이제 보호들이 나와요. 그래서 양도인보다는 이제 양수인이나 양도인의 채권자, 양수인의 뭐야 이게 양수인이 아니지? 음, 죄송합니다. 양도인의 채무자, 양수인은 아니고 양도인의 채무자. 오타에 알았죠? 양도인의 채권자, 또 양도인의 채무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의 채무자. 알았죠? 양수인이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업양도의 효과는 효과는 이렇게 1, 2, 3의 보호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일단 여러분, 아까 그 사실관계를 알고 우리 좀 이제 브레이크 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셨죠? 네.